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 다음은 문화생활이죠. 문생. 요새 창마의 문생이 뭔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요새는 없고요. 요즘 정말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주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소하게 누렸던 문화생활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전주에 카프카라는 곳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기는 북카페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전주 여행 갔을 때 우연히 들렀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꼭 다음에도 가야지 해서 이번에 친구들하고 여행을 했을 때 데려갔더니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곳이냐면요. 좀 막 이렇게 세련되거나 엄청 신식의 느낌은 아니에요. 조금 그 올드한 그대로의 손때, 감성이 묻어있는 그런 곳이고요. 조용하게 책에 둘러싸여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책이 되게 많은데 옛날 책도 많고요. 시집도 많고요. 가면 이제 도서관처럼 그러니까 무료로 사지 않고 볼 수 있는 책들도 비치가 돼 있고 팔기도 하고. 네, 팔기도 하고요. 근데 그 파는 책들도 일반적인 서점, 대형 서점들보단 당연히 좀 큐레이팅이 된 그런 느낌이고 인디 뭐 독립 출판사에서 나온 것들도 많고요. 좀 그 사장님의 뭔가 이렇게 취향 같은 것들이 조금 보이는 문학책도 되게 많고요. 좀 핫하다는 신간도 많고요. 다양하게 많습니다. 예술책도 있고요. 뭐 그림집 같은 것도 있고. 재밌겠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진짜 옛날 테이프 있죠. 그런 막 500원에 팔아요. 그러네요. 진짜 옛날 거 막.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괴짝에 막 엄청 담겨 있는데 사실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옛날 것도 있고 되게 그런 감성이 묻어있는 곳이고요. 무엇보다 저는 카페는 커피가 맛있어야 한다. 라는 사람인데 거기 바닐라 라떼가 정말 맛있어요. 먹고 싶다. 나중에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꼭 드셔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너무 좋았었고 여기서 이제 친구들과 한 2시간 정도 책을 읽었어요. 셋이 이제 가만히 자기가 갖고 온 책들을 읽었고 중간에 저는 책을 이제 구경하다가 사가지고 또 읽었었고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여기서 이제 아무튼 시리즈를 벌써 제가 3권을 샀더라고요. 그곳에서. 아무튼 시리즈 아시죠? 네. 새 출판사가 같이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아주 얇고 가벼운 책으로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소소하지만 중요한 그런 소재들을 이제 소재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잘 아는 분들이 이제 쓰는 그런 책입니다. 되게 많아요. 뭐 아무튼 방콕, 아무튼 장구경, 아무튼 여름, 아무튼 뭐 어쩌고저쩌고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아무튼 스릴러 읽었었어요. 네, 이게 시내 21 이다혜 기자님께서 쓰신 건데 재밌겠다. 네, 되게 저는 목차를 보고 완전 반했었는데 왜냐면은 이분이 스릴러를 보면서 고민하는 지점들이 저랑 너무 제가 너무 공감을 했어요. 내가 이런 걸 소비해도 되나? 네, 막 이런 것들이라던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기자님의 좀 생각을 읽고 내 생각도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책이었고요. 이번에 갔을 때는 아무튼 발레를 읽었습니다. 제가 요새 발레를 하고 있어서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읽었고 발레 용어들이 프랑스어거든요. 근데 제가 프랑스어를 모르는데 발레를 하게 되면서 이제 용어들을 알게 되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아는 말들이 나오는 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이제 그 자리에서 다 읽었던 너무 좋았던 너무 평온하고 좋았던 힐링 순간 좋았겠다. 네, 이라서 제가 공유를 하고 싶어서 문생으로 들고 왔습니다. 바쁜 와중에 또 그렇게 잘 쉬고 오셨네. 이런 것 때문에 바쁜 게 아닐까요? 쉬려고. 쉬느라 바쁘다. 괜찮다. 아주 좋은 문생이었네요. 진짜. 지금 꽁치가 추방이었나요? 추방 아니었어요? 아니 조조가 추방이었어요. 저 봉준호. 뭐지? 봉준호? 봉준호? 그럼 제가 먼저 할래요. 저는 저의 키워드는 죄였는데요. 저는 죄 많은 소녀라는 영화를 가지고 왔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안 봤어요. 저요. 죄 많은 소녀. 사실 저는 좀 뭐라 그럴까 불편한 영화기는 한데 되게 특이해가지고 뭔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영화는 2017년에 개봉을 했었는데 개봉 당시에 되게 화제였고 뭐
이런저런 상도 받고 또 여기서 그 전여빈 배우가 이 영화로 이제 좀 얼굴이 많이 알려지면서 어떤 계기가 된 그런 영화기도 해요. 김희석 감독의 작품이고요. 뭐 전여빈 배우 외에 뭐 서영화, 고원희, 전소니 배우 같은 배우들이랑 유재명 배우도 나오고 음악을 또 선우정아 씨가 하셨더라고요. 감독을. 좋겠다. 네. 이 영화는 그 고등학교인데 경민이라는 학교 친구가 실종이 되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학교도 찾아오고 뭐 경민이 부모님도 오고 이제 반 친구들이 한 명씩 불려가서 뭐 경찰이 이거저거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들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경찰은 경민이가 실종 전날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발견된 그런 CCTV에서 그 이제 전여빈 배우가 연기한 영희라는 친구랑 같이 있었다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 확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희라는 친구를 좀 더 집요하게 추궁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영희라는 친구가 되게 알듯말듯한 표정으로 나는 아니다. 왜 그걸 저한테 물으시죠? 이러면서 약간 분위기가 이상한 거죠. 이미 자기를 의심하는 듯한 분위기를 좀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근데도 약간 머뭇머뭇 뭔가 본인도 뭔가 있는 듯한 그런 의문스러움을 되게 보여주는데 그 상황에서 또 영희의 또 다른 친한 친구인 한솔이가 있어요. 그 친구가 또 영희가 근데 그날 경민이한테 자살을 좀 부추겼다는 그런 충격적인 증언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희 앞에서. 그래서 영희는 이제 꼼짝없이 경민이의 뭐 실종의 가장 큰 원인을 이제 제공한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사실 이제 뭐 죽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죽어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뭐 형사들도 그렇고 반 친구들도 그렇고 경민이 부모님까지 이제 영희를 가해자로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희는 이제 완전 그 모두에게 압박을 받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본인도 억울한 게 있어요. 뭔가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경민이 엄마가 굉장히 좀 히스테리컬하게 경민이 쫓아다니면서 너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자꾸 비난을 하시는데 되게 막 지지 않고 마주보고서 걔가 지금 저 엿먹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어디 숨어가지고 말하면서 제가 찾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말하면서 막 자기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그 별개로 계속 이제 죄인이라는 시선을 받게 되고 반 친구들이 되게 약간 괴롭힘을 막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막 다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체 이제 경민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된 것인가? 또 영희와는 왜 또 그날 같이 있었을까? 영희는 대체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면서 계속 보게 되는 영화거든요. 그렇게 가다가 점점 더 이 영희라는 친구 주변에 있는 인물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좀 해보게 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이 영화는 좀 이런 죄책감이라던가 죄의식에 대해서 되게 좀 집요하게 얘기를 하는 영화인데 이게 스포를 하나만 하자면 뭐 큰 스포는 아니에요. 경민이는 결국 시체로 발견되거든요. 죽은 거예요. 진짜 죽은 경민이가 발견이 되니까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사실 이런 당황스러움과 그 남겨진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이 다 너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흥미로운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는 경민이가 그래서 왜 죽었는가? 이런 거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진짜 남은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영화라서 뭔가 보통 실종되는 이야기라고 하면은 남은 사람들이 실종된 사람들에게 이 실종된 사람의 의중이라던가 흔적 같은 걸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찾고 뭐 단서 뭐 이런 걸 찾고 이러는데 이 영화는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경민은 죽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 남겨진 사람들에는 영희도 있고 뭐 부모님도 있지만 반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모두가 포함돼요 사실. 그래서 그 관람객 입장으로 딱 보는데 보통은 이제 누가 제일 큰 죄를 지었는가, 어떻게 회피하려고 하나, 뭐 누구한테 죄를 돌리려고 하나, 뭐 이런 되게 크고 작은 눈치 싸움을 내가 그냥 같이 관조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게 조금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울한, 가라앉은 분위기이기도 하고 어쨌든 영희가 가장 유력한 죄인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걔 또 10대잖아요.
가만히 냅둬도 혼란 속인 이런 나이의 애한테 그런 압박이 오니까 정말 큰 혼란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은 이해가 조금 힘들 수 있는 말이나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해가 되게 안 되는 사실 지금도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의 행동들이 이 영이라는 친구의 머릿속에 수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다 섞여서 나오는 거라는 건 이해가 되는 그래서 이게 감정이 되게 불편하다가도 또 연민이 들다가도 보는 저조차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거구나 사람들 사이에서 그걸 좀 깨닫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또 이런 영화는 되게 세심하게 다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되게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연출도 그렇고 연기가 진짜 너무 좋아요. 다들 좋아요. 전여빈 배우도 뭐 물론이고 뭐 진짜 선생님 역할을 한 분까지도 되게 섬세하고 뭔가 저럴 수 있겠다. 선생님의 입장에서 느끼는 죄책감으로 저런 행동이 나올 수 있겠군. 막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좋은 경험이었고 이 감독님 인터뷰를 보니까 이 자정적인 경험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해가지고 그래서 더 세심하게 연출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평소에 이게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하셨거나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되게 보면 좋을 것 같은 영화예요. 근데 마냥 편하지는 않은 영화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저는 여고생이었던 사람으로서 여고생에 대한 묘사가 약간 애매해요.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 자체를 크게 해치는 요소는 아니고 뭐 그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찝찝. 네, 약간 그 정도입니다. 설명 들으면서 궁금해서 시놉시스 같은 거 자세히 좀 읽어봤는데 중간까지 좀 봤는데 전 못 볼 것 같아요. 네,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불편하면서도 이거 끝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끝까지 봤는데 맞아. 조조가 느끼는 걱정되는 불편함은 어떤 거예요? 모든 것이요. 감정적으로 되게 괴로웠던 네. 기억이 근데 이게 왜 끝까지 있어요. 보고 싶냐면 그 전여빈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요. 맞아. 이게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네,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뭔가 그런 연기를 잘하실 것 같은 배우분들이 다 나오시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더 힘들 것 같은 느낌? 차라리 구멍이 있었으면 좋겠다. 잠시 빠져나가게. 그건 있다. 그 선생님 배우가 선생님 서현우 배우. 칠성이? 네, 칠성이. 그 배우도 되게 연기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분 이제 선생님으로 나오셔가지고 곰도 연기. 이분 약간 문제 있는 뭐 약간 나쁜 뭐가 있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것 같은 막 그런 연기. 찝찝한. 유재명 배우는 거기서 형사로 나오는데 이제 그분도 그냥 형사긴 형사인데 뭔가 저분도 뭔가 찝찝하고 약간 다 약간 그런 인물들이에요. 찝찝 연기에 대가신 두 분이 섭외를 잘하셨네. 엄마도 찝찝 연기에 대가. 근데 진짜 이 엄마와 영희의 대립이 진짜 숨막혀요. 와, 이거 연기할 때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마지막 장면이 장난 아니거든요. 무서워. 무서워. 네. 약간 그 더 글로리 생각나. 더 글로리는 좀 더 오락적인 요소가 강하고 이게 속 시원하잖아요, 사실. 더 어둡고. 이거는 약간 더 현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상황을 안 겪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것도 인간이라면 함께 사는 모여 사는 인간이라면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영화가 조금 더 극대화한 부분은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런 상황 다 겪어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창만은 어땠나요? 이거 보시고? 되게 보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요? 언제 개봉했던 2017년. 꽤 된 날에 봐서 힘들었던 기억. 공감을 또 많이 했던 거예요. 그 양상, 인간 군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인간이란 공감을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구나. 전효연 배우 진짜 대단하다. 진짜. 요즘 이제야 엄청난 이제 인기 배우가 되셨지만
진짜 여기에서는 이 얼굴 자체가 포스터부터 엄청 강렬하잖아요. 그 너무 표정. 대단했어요. 저는. 그리고 되게 인간은 참 입체적이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실 다 모두가 죄인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거든요. 어떤 리뷰 제목이 고통을 전이하는 의심. 뭔가 명확한 것 같아요. 의심과 의심을 서로 하면서 모두가 괴로워지는. 맞아. 근데 이 설명만 들었는데도 나도 같이 괴로운 기분이야. 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숨 막히는 느낌. 너무 어두운 쪽으로 설명을 했는가? 근데 저는 한 번쯤 보면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잘 만든 영화긴 맞는 것 같아요. 도전할 수 있다면 도전해 보겠습니다. 안 할 것 같은데. 기분 되게 좋은 날. 아, 너무 웃기다. 아니야, 이런 영화는 기분이 안 좋을 때 봐야 돼. 더 안 좋아지잖아요. 좋을 때 팍 나빠지는 것보다 나쁠 때 조금 더 나빠지는 그런가? 이것보단 지금이 나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근데 저는 보기를 잘했다고 생각은 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괴로운 상황을 미리 약간 시뮬레이션을 약간 빡세게 해가지고 미리 좀 본 느낌? 그러니까 이게 영화 안에 사람들이 다들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 상황이라는 상황에서. 그래서 다 저렇게도 행동할 수 있겠군. 막 이런 게 느껴졌어요. 네, 어두운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영업이 즐겁길 바라면서 꽁치의 영화. 네, 봉준호를 꼽아 보았는데 이름이 실종이에요. 네, 제목 자체가 실종입니다. 일본 영화고요. 일본 영화 소개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2022년 네, 가장 최근 영화네요. 2022년 6월에 개봉을 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현재 보실 수 있고요. 왜 봉준호를 키워드로 뽑았냐? 이 영화 감독이 가타야마 신조라는 이름의 감독인데 그 국내 팬들한테 어떻게 알려졌냐면 봉준호 사단으로 알려졌어요. 왜요? 봉준호 감독의 조연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내 팬들한테 일본 사람인데 그 81년생이에요. 좀 젊고 그 마더 조연출이었어요. 신기하다. 그럼 한국어를 좀 하시는 건가요? 뭐 하지 않을까요? 조연출을 하려면 하겠죠. 얼마나 잘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고 이 영화는 처음에 우리 국내에 소개된 거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돼가지고 왔을 때 이제 아시아권에서 주목할 만한 약간 새로운 영화 감독, 영화 작품으로 초청돼서 상영이 됐었고 엄청나게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주국제영화제 다시 들어왔는데 모든 관람 시간 전좌석 매진. 궁금하다. 그런 작품이고 일본에서도 되게 요즘 주목받고 있는 젊은 감독 이라고 합니다. 그 저는 이 영화로 처음 이제 봤는데 그럴 만하다. 저도 앞으로 이 감독 다음 작품 무조건 챙겨볼 생각이고요. 왜 그 좋은 영화는 앞에 그 오프닝만 봐도 느낌이 맞아요. 오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런 영화였어요. 진짜 오랜만에. 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역시 이제 이것도 스릴러니까 사실 길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일단 3부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3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에 1덩어리에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제가 뿅 반한 오프닝 시퀀스가 뭐냐면 영화가 딱 시작하면은 그 도끼를 휘두르는 아저씨가 나와요. 중년의 아저씨가 열심히 도끼를 이렇게 막 휘두르고 있어요. 뭐 나무 같은 거에다 대고. 근데 배경음악이 우아한 클래식이 나와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교복을 입은 소녀가 그 밤에 일본의 거리를 달려가고 있어요. 이게 오프닝 시퀀스예요. 벌써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 장면 자체가. 그런데 이제 무슨 이야기냐. 이 아저씨와 소녀는 부녀지간입니다. 소녀가 달려간 곳은 슈퍼마켓이에요. 왜 갔냐면 거기에 아빠가 물건을 훔치려다가 걸려가지고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뭘 훔치려고 했냐? 빵과 컵라면이었나? 아무튼 진짜 얼마 안 되는. 맞아, 장발장 느낌. 코미디인가요?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훔치려다가 들켜가지고 잡혀 있었던 거죠. 사장님이 화나가지고 뭐 이런 걸 훔쳐가려고 아저씨가 그러고 있냐면 막 화내고 있어. 경찰도 이제 너무 약간 이제 이런 좀 떠득하게 너무 귀찮고 경찰은 그냥 합의 좀 해주세요 이러고 있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소녀가 우리 아빠가 좀 모자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스미마생 이러면서 이제 막 인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합의를 하고 집에 옵니다 같이. 근데 오는 길에 아빠가 엄청 설레는 목소리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있잖아 나 오늘 낮에 지하철에서 현상수배 중인 연쇄살인범 봤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손톱을 물어뜯느라고 이렇게 잠깐 얼굴을 봤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을 신고해서 하면은 거액의 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빠가 나 이 사람 신고해가지고 상금 받을 거다 이러면서 아빠가 엄청 설레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딸은 이제 진짜 아빠가 한심한 거죠. 근데 실제로 약간 모자란가요, 아빠가? 아니면 그냥 성격이 그냥 그렇게 철없는? 모를 일이죠. 모를. 지금 이제 영화 앞부분이에요 지금. 모를 일이죠. 근데 이제 진짜 아빠가 좀 한심해 보이기는 해요. 실제로 그거 훔치려다가 붙잡힌 것도 그렇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좀 한심해 보이기는 하죠. 그리고 연쇄살인 막 지하철에서 봤다고 그거 신고한다고 그러고 설레고 있는 것도 좀 한심하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딸이 똑같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저처럼. 그냥 뭐 거짓말 하지 마, 무슨 연쇄살인범이야 이러면서 이제 뭐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날 밤 이제 아빠랑 이제 뭐 대화를 하다가 잠이 드는데 아빠가 잠을 안 자고 있어서 딸이 이제 물어봐요. 아빠 근데 왜 안 자? 근데 아빠가 눈을 감으면 안 좋은 것만 떠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딸이 엄마처럼 아니야 엄마와는 좋은 기억만 있었어. 이런 대화를 합니다. 이게 이 부녀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왜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빠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쪽지 한 장도 남기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제 관객을 생각을 하는 거죠. 엄마와 뭔가 있었다. 엄마 어떤 사건이 있었고 사연이 있었고 현재는 엄마가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녀 관계인데 아빠가 사라졌다. 이게 이제 정황 파악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딸은 이제 최선을 다해 아빠를 찾죠. 당연히 경찰서도 가보고 뭐 전단지도 막 뿌리고 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아빠를 찾아요. 그런데 그때 한 통의 문자를 받고 거리 한가운데서 오열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딸이 하기 시작해요. 문자 내용이 뭐였냐면 아빠한테 온 거예요. 뭐로? 난 잘 있으니 걱정 말아라. 띠용이죠. 완전 띠용이죠. 근데 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열받기는 했는데 이 문자를 보고 진짜 열받아 해요. 난 진짜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친아빠가 아닌 게 분명해. 막 이러면서 그렇게 나한테 무심할 수 없어. 그래서 막 아빠를 막 욕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아빠를 찾거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자도 왔고 정황상 이거는 뭐 사건이 난 게 아니라 그냥 네 아빠가 너 버린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지. 그러니까 딸은 근데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아빠가 이제 일용직 노동자인데 아빠가 일하던 그 현장에 가보는 거예요. 그 노동 현장, 작업 현장에 갑니다. 그래서 아빠 이름을 대면서 이런 사람 오늘 출근 안 했냐 막 물어보고 다녀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 오늘 출근했어. 저쪽에 있어. 알려준 거예요. 가서 아빠 이름을 부르죠. 아빠 하면서 막 찾아. 근데 어떤 한 남자가 돌아봐. 근데 그 남자가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죠. 공개수배? 맞아요. 무서워.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현상수배 전단지를 보는데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무서워. 뭐지? 그렇게 일부가 시작됩니다. 이게 일부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이 영화의 재밌는 점 아까 말한 일단 오프닝 시퀀스 자체부터 일단 재밌다. 이것만 봐도 이 감독님 잘하시는 분이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진짜 연출이 너무 좋아요. 음악도 잘 쓰고요. 세련됐어요. 근데 구성도 재밌어요. 이게 일본 원제로 그 실종이 아니라 찾다래요. 일본 말로는. 근데 실종은 되게 단어로 딱 끝나지만 찾다는 동사형이잖아요. 이 구성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시간 순이 아니라 그 찾는 과정에서 만나는
새롭게 알게 되는 혹은 되짚어보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순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재미가 좀 있어요. 구성 자체가 좀 흥미로워요. 그리고 뭐 이 딸 캐릭터도 그렇고 아빠 캐릭터도 그렇고 또 지금 제가 소개하지 않은 다른 조연들이 나오거든요. 다 뻔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도 뻔한 게 없었어요. 보면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한국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낯선 일본 사회의 모습이 담겨 있어서 사실 더 흥미롭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일본 사회가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좀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거든요. 그것도 되게 저는 재밌었어요. 그래서 근데 뻔하진 않은데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캐릭터 자체가 되게 평면적이거나 좀 그냥 스테레오타입들이 절대 아니에요. 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지금 현실 일본 사회가 되게 잘 담겨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캐릭터들, 상황들 이런 게 다 좀 새로웠어요. 좀 이게 막 진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또 납득이 되고 나중에 좀 찾아보니까 이 감독의 강점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현실의 문제들을 엄청 날카롭게 집어내면서 거기에 해학을 넣는 사람인 그걸 되게 강점으로 많이 뽑더라고요. 근데 진짜 많이 공감했고 약간 그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같은 거에서 되게 잘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날카로워요. 엄청 날카롭고 유머를 넣어요 거기에. 전 엔딩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엔딩 약간 저런 엔딩 생각할 수 있다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난 볼 거야. 한참 검색을 했는데 마땅히 막 같이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답답했다는. 네. 뭐 얘기하자. 그래. 아무튼 재밌다. 그만. 너무 차기작 나오면 본다. 첫 지금 작품인 건가요? 첫 작품은 아니에요. 3개 하신 것 같은데. 검색해서 들어가서 봤는데 네이버 첫 번째 리뷰가 이게 작년에 개봉해서 그런지 브로커보다 낫다. 브로커 너무 비교가 안 돼. 조금 별로야. 브로커 어떤 기준이다 지금. 일본 감독의 어떤 대작의 기준이 된 것 같아요. 그러게. 기대했는데 별로였던 영화. 안타깝죠. 봐야겠어요 이건. 진짜 추천입니다. 궁금해지네요. 좀 서늘해요. 서늘한데 그 안에 웃긴 게 좀 더 서늘해요. 그쵸. 저는 이런 영화에서 재밌는 포인트 있을 때 제일 무서워요. 섬찟. 근데 봉준호 키워드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맞아. 그냥 단순히 조연출이라기보다는 신기하다. 뭔가 그 밑에서 같이 작품을 하면서 배우면 가지고 오게 되나 봐요. 어떤 그런 성질을. 그럴 수도. 그리고 애초에 그런 작품을 좋아해서 봉 감독이랑 일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봉준호 감독이 어쨌든 간에 계속 그런 걸 해오긴 했잖아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유일한 일본 제자로 유명하대요. 와 멋있다. 그게 멋있어. 보면 막 박찬욱 감독도 그런 사단이 있잖아요. 뭐 이경미 감독이라던가 보면은 다 약간 비슷한 어떤 그런 게 분위기가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 감독만의 스타일은 또 개성이 있고 너무 맞아.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뭔가 그런 딱 맞는 같이 일하는 사람을 찾아서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저 너무 행운 아니에요? 나와 그쵸, 진짜 큰 생각도 행운이죠. 비슷한데 일하는 방식도 크게 모나지 않게 어떻게 잘 흘러가고 그래서 두 번째 작품, 세 번째 작품도 계속 하고 싶게 만드는 최고의 친구. 너무 부러워요. 과연 뭐 봉 감독님과 두 감독이 그런 사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 읽어봤더니 그 일본 유일한 제자라는 별명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걸 보니까 되게 좋은 사이도 좋을 영향을 수도. 많이 받으셨나 봐요. 봐야지. 네, 저희 실종과 관련된 키워드로 4개를 영업을 해봤습니다. 2부로 진행을 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종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너무너무 많고 재밌는 것도 너무너무 많고 사실 저희가 영업했던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재미있게 봤던 어떤 인물이 실종되었고 어떤 재미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되게 다양한 플랫폼에 올리고 있는데 애플 팟캐스트도 별점 좀 많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 화에 재미있는 신작 컨텐츠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들 하시고요.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둥.